자, 보세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7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죠.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 계약까지 무효일 것인가? 7금지 규정은 예외 없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하고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을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나누죠. 그러면 이건 단속 규정이다. 너 말 아시죠? 강행 규정 위반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 효력 규정은 처벌 조항이 있으면 처벌도 하고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돌리겠다. 그게 효력 규정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는 어디서 따져요? 민법에서 반사회를 따져서 무효율을 따지는 것이죠. 그럼 7금지 규정은 판례문 좀 나오겠지만 7금지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반사회성을 띠는 것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니까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점차 문제가 민법화되어 가고 있죠. 지금 등기법도 작년에 민법화되어 가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요 단속 규정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익히시면 되고, 어쨌든 7금지 규정은 어떤 행위가 금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가 몇 개 있는데 넘겨보시면 금지행위 종류에서 1호 뭐에 대하여 뭘 금지한다? 중개대사물 괄호 중개대사물에 대하여 뭐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 내용이 크게 없어요. 1호는 중개대사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요걸 따로 풀어서 토지 매매업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건축물 매매업 행위,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해도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고, 그럼 매매업 행위는 매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앞에 중개하고 중개업이 다르듯이 업은 영업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죠. 그러면 이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매매업 행위를 금지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하나 매매는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시고, 중개대상물이고 매매업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이어도 임대업은 금지행위다. 이게 임대로 보이는 거예요? 금지행위 규정은 개업, 공인, 중개소 등에 대해서 7가지 정해놓고 예외 없이 처벌하게 규제 조항 아니야? 규제법은 공법에서 배우시죠? 최소 규제 원칙이니까 그 말은 법 조문에 있는 만큼만 규제도 규제하는 것이니까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하신 것처럼 중개대상물이고 뭐를 금지한다고요? 매매업 행위를 금지한다. 내용은 크게 없고 거기 매매업 금지 대상물은 뭐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고요?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금지입니다. 첫째 줄 뒤부터 둘째 줄까지가 5가지 밑줄 하시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밑줄,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매매업은 금지이다. 아니고 매매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죠? 매매를 업으로 한다 할 때 기억, 매매를 업 동그라미. 둘째 줄을 따라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 업 동그라미. 중개대상물 매매 행위가 셋째 줄 뒤에 영업활동, 영업 동그라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그때 업이고 처벌하겠다고 말이죠. 미연의 중개대상물이 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면 일회성의 매매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 밑줄에 두시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1호는. 2호는 7금지 중에서 시험 지문에 종종 나오는데 내용은 없고 2호를 쪼개서 2가지로 쪼개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2호는 개설 박스 보시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벌이 얼마요? 3-3이죠. 형벌이 3-3인
그 사람은 법에서 단속 위법한 사람이죠. 무등록 중개업자 자체는 형벌이 3대 3인데 금정의 규정의 표시는 개업 공인인증서 등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미출. 여기 나오면 7금지 규정이고 뒤에 두 개 쪼갰어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동그라미 1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형벌이 얼마?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 형벌 얼마? 1, 2, 3, 4, 5는 1-1이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형벌 얼마? 1-1.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개업공에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형벌 얼마? 1-1. 이호는 그 정도 쪼개서 읽을 줄 아시면 돼요. 내용이 좀 많은 게 옆에 3번이죠.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나왔죠? 박스 안에 뒤에 중개보수 실비 괄호 중개보수 실비를 쭉 따라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대가로서 중개 보수 받을 수가 있고 계약 체결 관계없이 방금 전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의 소인 실비 같은 것이 있다고. 법에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두 가지이면 지금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초과 수수인지 아닌지는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보수 받고 실비를 각각 받으면 초과 수수인가 아니면 중개 보수와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겠는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두 가지니까 중개 보수하고 실비를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데 받은 중개 보수가 한도 초과하면 받은 실비 한도가 초과하면 그때 예외가 없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만 할 때 이전에 잘 나왔던 것이 법정 중개보수가 매도 매수인에게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행위면 100만 원 받고 끝내야죠. 100만 원 이에 고맙습니다. 사례 표시로 수고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골통품 한 점을 받아왔네. 미술품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아와도 초과 수수이다. 예외가 없다 그랬죠. 초과에 받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으니까 반환하여도 초과 수수이고 초과에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돼도 초과 수수이고 초과에 받은 만큼 초과에 지급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도 이미 뭐 한 다음이면 초과에 받는 행위 했다면 그 뒤에는 예외가 없다. 그럼 판례는 초과에 받는 행위는 금정 위반이죠. 위반일 때 처벌받겠죠. 형벌 얼마? 1-1. 그러면 초과에 받는 행위를 했다면 금정 위반이면 무효로 돌릴 때 전부 무효인가 아니면 초과 부분만 무효인가?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무효로 돌릴 수가 없고 초과에 받은 부분만 강행규정 위반. 무효로 돌린 이유는 반사이가 아니고 초과에 지급한 손님에게 돌려줘라 그 말이죠. 무효다 그 말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하여금 손해가 하고 더 지급했다면 손님에게 손해가 있죠. 받을 권리 없이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이 되겠죠.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야 한다고. 반환하여도 처벌돼야 한대요. 이미 초과에 받은 다음에는 처벌되고 부당이득 어떤 부분만요? 초과에 받은 부분만 무효.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업하고 또 겸업이 있죠. 겸업 범위 제한받는 사람 누구? 법인 몇 조? 14조. 앞에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배우셨죠?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한 보수이면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겸업에 대한 대가는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출문 2번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컨디션 안 좋으면 시험 당일날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상가는 크게 보이고 이거 보입니까? 보여요? 오, 실 좋네요 아직. 상가 분양 대행 이게 잘 안 보이면 기출문제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 외의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경우 금증 위반이다.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 외의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는 것은 금증이다. 컨디션 좋을 때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컨디션 좋을 때 이렇게 나와요. 컨디션 안 되면 이게 크게 보이고 컨디션 좀 여기 보이고 여기 핵심 단어는 상가가 핵심 단어입니까? 분양 대행이 핵심이지. 분양 대행 나오면 아 겸업이구나. 초과 수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래도 초과 수수가 실무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박스 밑에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 있죠. 둘째 줄 뒤에 따라서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죠. 사례금 수고비 반대를 읽으면 친구 아파트를 팔아줬어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야. 그 친구 아파트니까 야 50만 원 줘라. 어려우니까 월세 내야 돼. 50만 원 줘라 했어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받았죠. 친구가 야 고생 많았다 50만 원 더 줬다고 수고비로. 초과 수수했나요? 초과 수수다 그 말은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금액만 보겠다는 거야. 요 안에 사례금이나 수고비 들어가 있어도 전체 받은 금액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해요? 안 한다는 거야. 받은 금액이 사례금이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전체 금액을 보니까 그때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데 금증에 해당한다. 됐죠? 현금만 따지는 게 아니고 밑에 보석이나 미술품, 자동차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받아와도 안 돼요. 분양 대행 밑줄 이름이 뭐 겸업 나오면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상담처럼 겸업 나오면 첫째 둘째 줄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은 뭐예요? 중개 보수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금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수수한 경우에 초과 수수로 처벌되는지 할 때 따질 때 초과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손님에게 발생되어야 초과 수수입니까? 따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3번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행위의 본질은 초과에 반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행위의 본질은 둘째 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했다면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가 금증 위반이지 그 말이죠.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초과수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뭐 했다면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취득했다면 자체가 처벌이지. 무료 할인은 읽어보나 마나 초과수수가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 5번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 및 순가중개계약 있죠. 1번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은 밑줄 예외가 있나요? 둘째 줄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밑줄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하면 안 돼요. 순가중개 계약은 나중에 보시고 넘기시고. 미연이 한도를 초과하는 하여 수수한 중개보수는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방금 초과한 부분은 무효다 그랬죠. 또한 개업공영에서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여도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인가요? 그의 행위는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그죠? 단속 규정이다. 그 말이고 박스 안의 내용은 1번은 분양 대행만 밑줄 하시면 되죠.
분양 대행은 둘째 줄 중개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 말은 중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둘째 줄 뒤에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돈은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셋째 줄 뒤에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돈이 아니다. 뭐는요? 겸업은 권리금은 앞에서 배우셨어요?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면 권리금 알선 대가도 뭐가 적용이 없고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 토막내에서 끊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3번 판례는 길어서 심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7, 8월 달에 문제 풀이 때 보시면 되고 밑에 4번에 부도 처리된 당좌 수표 초과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초과 수수죠. 부도 처리되어도 뭐 초과 수수에 해당한다. 그죠? 밑에서 둘째 줄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해야도 위제 초과 수수제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4호 박스에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 밑줄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은 확인 설명해야 하네요.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뒤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이 작년에 최근에 고용인의 업무상행에 대한 사례형 문제 나온 게 이겁니다. 매매 결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업 공용인 중개사 등이 거짓된 은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게끔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한참 토지 개발 부분 있을 때 토지 중개하러 현장 손님 태우고 현장 나가죠. 나갈 때 계약서 써서 보수 받으려고 소장이 이제 손님 매수인 데리고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장님 지금 보러 가시는 물건 인근에 개발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살짝 던져요. 손님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 개발 계획 있어요. 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한마디 더 쳐.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잡으라고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합시다 할 거 아니야. 잔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받고 확인해보면 개발 계획이 없어. 개발 계획은 중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미확정 개발 계획이 있다고 유포했죠. 가격이 오른 바가 없죠. 가격을 조작했다. 그게 거짓말 표시예요. 그럼 판례에서 4호인 거래상 중요사항은 뭐가 중요사항인가? 이 판례 원문이 있으니까 거기 1번에 거래상 중요사항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절대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대상물의 권리관계 중요합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대체로 뭐하고 일치한다고? 확인 설명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하라 그 말이겠죠.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가 박스에 다른 건 필요가 없고 넘겨보시면 3번부터 문제 보고 넘어오셔야 돼. 4호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상 중요 사항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넷째 줄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몇 줄? 매매 결의 매차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죠.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뒤에 중개대상물 뭐 자체 동그라미 자체에 관한 사항만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뭐도 가격 동그라미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되어 있죠. 여기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처럼 현재 토지 건물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고
자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처럼 공법상 제한사항 중요하죠. 이런 것이 자체에 관한 사항이고 중요사항인데 판례는 뭐도 중요사항이 포함이 된다고? 가격도 중요사항이 포함된다. 판례 원문이니까 그 정도 읽어두셔야 되고, 그러면 판례가 앞에 두 가지 더 있었죠. 두 가지. 첫째 줄부터 해서 셋째 줄까지는 금전 규정이고, 다섯 번째 줄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그런 말이 있나요? 중개인은 옛날 말이고 현재로 표현하면 부칙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말은 매도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액 밑줄 하시고 가액 동그라미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A가 와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맡긴 가격이 4억이다. 만약에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와서 매도 의뢰한 가격이 4억입니다. 이 매도인이 내놓고 한 4억 원의 매도 의뢰 가액은 매수인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4억 원 가지고 협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가액 나오면 이게 가격 표시니까 중요사항이구나. 그런데 4억 원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내놓은 매도인하고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4억 원인 사실을 짜고 매수인에게 4억 원인 사실을 숨겼죠.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거짓된 은행 그 밖에 방법의 표현이에요. 뒤에 짜고 숨긴 채 매도의 가액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 매수인에게 4억 5천에 팔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뭐 짜고 숨긴 행위도 중요 단어지만 매도 의뢰 가액, 가격도 중요 사항이다. 그러면 짜고 숨겼으니까 거짓말 표시고 여기 사후 위반 표시요. 그럼 4억 원이면 충분히 미입할 수 있었는데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돼 있죠. 당연히 사후 위반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판례는 첫째 줄 중개 대상물인 임야가 그 다음 밑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겠죠.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하기 어렵다. 그 말 안 팔린다 그 말입니다.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 동그라미. 개발 제한 구역 소재는 임야 중요사항인데 기망했다. 그게 거짓말 표시야. 판례 두 개가 나오니까 고정 체크하시고 뒤에 판례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은 뭐인가 그것도 판례 우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법도 똑같습니다. 표현 지문들이 한 개씩 민법화되어 있고 지금 판례가 잘 안 나왔던 판례가 한 번씩 나오니까 지금 3번 판례 체크했죠. 방금 전에 중요사항이 뭐인지 그것도 읽어두시라고. 자체의 권한사항만 아니고 가격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 그 다음 5호, 6호, 7호는 형벌이 얼마요? 3-3인데 5호 앞에 주택법 적으시고 6호 앞에는 민법 적으시고 6번 앞에 넘기시면 169페이지 하단에 7번 앞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주택법 두 개 적으시고 배우시는 다른 과목 내용을 다시 우리 법에서 금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1, 2, 3, 4는 우리 법 자체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5호, 6호, 7호는 이미 다른 법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개입하지 마라. 그게 5호, 6호, 7호예요. 공법은 어째요? 공법은 민법은 쭉 하셔야 되죠. 끝까지. 점수 금방 나오는 과목이 아니죠. 해보시니까 만만한 과목은 아니잖아. 그죠? 양이 워낙 방대하고. 결혼은 어째요? 뭐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하나? 결혼은 그나마 좀 할만해요.
토막토막 단원별 강의이기 때문에 할 만하죠. 근데 공법은 법이 쪼개져 있는데 한 개 하려면 법조문이 너무 많잖아요. 8월 말까지 9월까지 계속 하시는 공부가 민법 공법이고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 정리하시면 점수가 좀 빨리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개사법이나 공시제법 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민법 개론 공법 때문에. 처음부터 다 열심히 모든 걸 다 열심히 할 수 없는 거 아시겠죠 이제. 민법 요약집은 구입했습니까? 꼭 하세요. 하셔가지고 먼저 보시라고. 살아서 했다고 해.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아 이제 사이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셔가지고 기본서 교육 들으시고 오후에 복습할 때 기본서 간단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흐름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판례가 따로 박스 따로 나와 있죠. 판례가 본문 안에 싹 들어가 있어. 녹아져 있어. 읽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요약집은 어차피 5월부터 강의 나는데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익숙해지면 수업 듣기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 5월 넘어가면 기본서를 버려야 됩니다. 요약집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게 5호. 6호는 어떤 법에서 금지한다고요? 민법에서 금지하고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한다. 7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정확하게 하면 하고 주택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 이렇게 관련 과목을 이해하시면 요 파트에서 요 과목을 이해하시면 요 5호, 6호, 7호는 쉽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5호에서 5호 보시면 박스에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있나요? 양도 금지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선 중개도 금지해야 되겠죠. 양도 알선이 금지된 따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있나요? 증서인데 거래가 되는 증서입니까? 알선 중개가 금지된 증서죠. 금지된 증서이기 때문에 뒤에 개업공여서 등은 뭘 해도 금지고 뭘 해도 금지요. 매매 교환을 중개도 금지고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다. 그죠? 밑에 박스 밑에 1번 타이틀 밑줄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있나요? 방금 전에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 있죠? 그 증서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첫째 줄 뒤에 둘째 줄 중간에 입주자 저축 증서 있나요? 그거 밑줄 하시고 청약 통장이죠. 6호 보세요. 6호 옆에 페이지 중개의뢰인과 박스에 중개의뢰인 괄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있나요? 직접 거래 동그라미 1 뒤에 쌍방들이 동그라미 2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7호는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169페이지 공통이 셋째 줄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있나요? 그게 공통이요. 그게 공통이면 앞에 두 개를 쪼개서 공통하고 따로 쪼개서 두 개 지문을 만드셔야 돼. 첫 번째 탈세부터 밑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까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끝에 공통이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읽으시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밑줄 하신 것 뒤에 관계 법령에서 뭐 전매부터 이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동그라미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주택법이란 법에 가면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것이 있고 청약예금증서 있죠. 청약예금증서인 입주자 저축증서는 이거 거래 되겠나요? 통장 단계에서 거래하게 되면 투기가 조장되니까 양도 금지. 양도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고. 어떤 법에서? 주택법에서.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양도알선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뭐는? 입주자 저축증서는. 입주자 저축증서를 우리 법에서는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받을 때 필요한 게 청약통장이죠. 임대 관련 증서입니다. 양도알선이 금지된 입주자 저축증서를 공법에서 나중에 주택법 배우시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합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하지 말아요.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로 변하고 주택법에서는 주택공급질서, 공급은 분양이죠. 통장 단계에서 거래 허용돼 버리면 분양 질서가 물론해지니까 일체 통장은 손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배울 때 이 말이 나온다고. 양도알선 금지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업 공인 중개사 등도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통장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양도알선이 금지된 뭐라 부르고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를 업으로 해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이 금지. 예? 요 말하고 요 말이 같은 걸 이해하시라고. 표현만 양도알선이 금지된 입주자 저축증서 등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이므로 일체 거래 금지합니다. 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양도알선이 금지된 뭐라 부르고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라 부르고 여기서 일체 손대지 마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 통장을 거래하는 게 몇 년 전에 대구 수성구 있죠. 거기 전수조서 들어가가지고 통장을 20개씩 가져다니는 사람 걸렸잖아요. 처갓집하고 자기가 다 돈 대가 명의만 빌려가지고 통장 다 가입해가지고 분양시 핫한 데 가가지고 20개 가진 사람하고 1개 넣는 사람하고 당첨 확률이 20개 넘죠. 피 받고 팔고 넘기고 이렇게. 나중에 이거 배우신다고 주택법에서. 그럼 주택법에 의해도 앞에서 우리 법의 판례에서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이 된다. 이게 뭘 말해요? 특정되었다. 난 뭐예요? 분양권이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나오면 뭐? 분양권은 예외로 토기관리지구 아니면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알선 중개하지 마라. 입주자 저축증서지. 매매가 가능하면 불법 딱지입니까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분양받았죠 지금. 받을 숫자 P자, 수분양자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든 뭐예요? 특정 나오면 다 뭘 말해? 분양권.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분양받은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나 없나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예요? 분양권이죠. 이건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대상물이다. 이게 다 분양권 표현이야.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이거 아니야? 예정자 통장 가지고 있어 앞으로 수출 하나를 신청해서 당첨이 앞으로 될 수 있나 없나요? 당첨이 될 수 있는 지위 불가하고 특정이 되었어요 지금. 통장은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고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다. 배우셨죠? 판례가 한 게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갑이 자기가 분양받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뭐 할 때요? 팔 때 사용하려고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란 양식 안에 매매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이다, 직업기일은 얼마 할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이고 뭐 할 때 쓰려고요? 자기 소유 상가를 팔 때 사용하려고. 양식 제목이 분양이 있어서 판례에서 분양임대 관련 정서인 금지가 되는 정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례는 양식 제목 안에 분양이 있을 뿐이지 그 실질 목적은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해 둔 상가의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분양임대 관련 정서이다? 아니다. 결국은 5호에서 말하고 있는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뭘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 저축증서를 말하는 것이지 거래가 허용되는 분양권은 5호에서 말하고 있는 증서가 아니고 상가 매매 계약서에 불과한 분양계약서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가 아니다. 보세요. 표정이 예미하시네. 그래서 밑에 하단 박스에 166페이지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있죠. 주택법원 해서 서절 시작하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쭉 나와 있죠.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손대지 말아요. 옆에 페이지 분양권 밑줄 하시고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이다. 5호에서 금지가 되는 증서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나오면 5호 위반되는 증서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이다. 아니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란 말은 양도가 금지가 되고 알선 중개가 금지되는 증서가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예요. 그럼 이 금지되는 증서 안에 분양권이 포함되냐고. 분양권의 거래가 허용되니까 금지가 되는 증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박스 그 판례에서 5번째 줄 따라서 있나요?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에 대한 매매 알선 행위는 동법 소정의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증서 매매 알선 중개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아니다. 이번에 상가 분양 계약서 분양 동그라미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을 기재한 뭐는 분양 계약서 밑줄은 상가의 뭘 뿐이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뒤에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로 볼 수 없다. 판례 2가지 꼭 보시고 6호는 민법에서 대리편 배우시죠.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갑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대리권을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대리인 을은 대리제도가 뭐예요? 매도인이 대리권 주면 대리인은 누가 되어서 본인이 매도인이 되어서 상대방이 누구? 매수인과 대리행위한다는 말은 직접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직접 하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매매 계약을 직접 하잖아요. 대리해서 대신 팔아줬다 그 말이죠. 발생되는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채무는 누구한테 주고 본인에게 주는 제도가 대리제도이죠. 그럼 민법에서 이 대리제도가 있는데 대리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계약은 이런 말 나오죠. 자기계약은 민법 안에서도 원칙은 금지한다. 쌍방대리는 금지한다 해놨죠. 민법은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사적 자체가 원칙인데 민법에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하는 이유는 자기계약은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상대방인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갑과의 관계에서 을이 이미 대리인 지위가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매도인이죠.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 본인의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된다. 그 말은 본인이 매도인이면 대리인이 누가 되어서 직접 매수인이 되어서 본인과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하는 것이 자기계약이야. 그러면 대리인 을은 이중적 지위에서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매매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직접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적은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겠죠? 그 일 잘 부탁한다 맡기면 본인에게 해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누구 보호 취지에서
본인 보호 취지에서 원칙은 자기 계약 금지한다 이렇게 놓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A하고 B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갑에게 대리권 수여했죠. 갑 한 사람은 쌍방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았죠. 혼자서 매매 계약서 쓴다 그 말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매도인과 짜고 해버리면 매수인에게 해를 주겠죠. 어느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이 쌍방 대리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게 쌍방 대리예요. 그런데 민법은 사적 자체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보호 취지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해놓고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네가 내 아파트 매입할래? 그래라. 본인이 허락하면 손해봐도 누가 보겠다고? 내가 볼 테니까 법에서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 가능. 대리권 수여한 본인들이 쌍방들이 해라 허락하면 손해봐도 본인 우리가 볼 테니까 법에서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야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 안에서야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민법처럼 사적 자체가 아니고 규제법이기 때문에 직접 거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다 했죠. 민법에서 자기 계약용을 따온 게 중개 의뢰인이다. 그 말은 가게까지 와서 일을 맡긴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인 거래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의뢰인 동의 얻으면 가능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잘 부탁합니다라고 맡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듯이 부동산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자기 계약하는 것처럼 직접 가게까지 와서 일을 맡긴 손님의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각종 정보는 훨씬 누가 많이 알고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로 맡긴 손님에게 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누구 보호하자고? 손님 보호 취지에서 금지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쌍방 대리는 취지가 똑같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일방과 짜버리면 다른 타방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보호 취지에서 쌍방 대리 금지하죠. 우리 법은 예외가 있다고. 당사자 허락받으면 가능해요? 예외가 없다. 여기는 예외 꼭 분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 보호하자고요? 손님 보호 취지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금증에 해당한다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할 때는 누구하고 하는 것이다?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긴 중개 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본인과 하는 것이 자기 계약이고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계약이 금지하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자기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그러면 야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 거래죠. 그럼 중개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중개 의뢰인인가?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한 사람이면 다 누구다? 소유자가 직접 와서 일을 맡기고 와도 의뢰인 맞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가게 와도 직접 거래이고 민법상 위임계약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가게 들어와도 어쨌든 누구다? 중개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의 하나도 안 되고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이 되므로 최근 시험에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금증 위반이다.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금증 위반이다.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 매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이면 걸린다고? 의뢰인이면 직접 거래인 걸리죠. 매도 중개 의뢰인이 급매물 내놓고 왔죠. 정상 가격이 4억인데 3억 6천 내놓고 왔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욕심나야 하네. 그러면 들어온 손님이 매도인이면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매도인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누가 되어서? 매수인 되어서 매수인 안에
내 도장 들어가면 안 돼요. 최근에 질문이 직접 거래는 손님 내는 물건을 개업공유에서 말고 중개보조원이 매입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금지행위는 개업공유사 등의 부동산에 나온 물건을 개업공유에서 매입하든지 소공이 매입하든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유회사 있겠죠? 다른 개업공유회사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개업공유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물건 팔 때도 이미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유회사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했나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1호에서 중개대상 물 매매업 행위는 금지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는 금지된다면 우연한 기회에 한 건 매매는 업이 아니어서 금지행위 아니죠. 한 건이어도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고. 중개 의뢰인과는 한 건이어도 직접 거래하게 되면 예외가 없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처럼 5가지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하고 매매는 가능한데 누구하고는 하지 말고 가게 부동산들은 손님하고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일간신문이나 벼룩시장 교차로에 A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팔겠다고 광고 냈죠. 광고 낸 것을 보고 개업공에서 갑이 요 사람과 전화해서 이렇게 매매했다고. 직접 거래했나요? 직접 거래가 되려면 내 가게 일을 맡기로 손님이어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가게 일을 맡긴 사람이요. 이런 의뢰인이 아닌 자와 한 건 하는 것은 매매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하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손님하고는 절대 하지 마라. 한 건이어도 예외가 없다. 쌍방대리는 민법과 똑같아요. 쌍방대리 표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이게 뭐예요? 양 당사자로부터 정권 위임받고 쌍방대리죠. 매도 의뢰인과 매수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리하여 쌍방대리죠. 이건 금징이다고. 자 보세요.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개업공유에서 갑의 배우자을 소유입니다. 배우자을 소유 부동산 내 거요. 남의 거제 부부를 하여도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중개 의뢰인 병에게 개업공유에서 갑이 누구 것을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매각하였다. 이렇게 최근 시험 지문입니다. 직접 거래했나요?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 두 가지 따져보셨는지 중개 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죠. 누구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죠. 이건 내 거요. 매도인란에 내정이 들어가면 내 거니까 직접 거래지만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대리권, 대리 행위로서 대신 팔아준 것밖에 없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팔아준 것밖에 없고 쌍방대리 했나요? 일방만한 대리 했네. 일방만. 쌍방대리가 아니죠. 배우자 소유,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각해야 있다 나오면 이건 쌍방대리가 아니고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이프 물건 팔아준 거 아니야 지금? 앞으로 이럴 수 있나 없나요? 보수를 받아야지. 나도 우리도 어차피 네 거 내 거 있는데 네 거 팔아줬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게 아니니까 보수를 받아야죠. 중개 보수 받습니까? 중개 보수 적용이 안 되겠나요? 지금 뭐 한 거요? 일방 대리한 거 아니야? 대리 행위는 직접 당사자 되어서 직접 계약하는 거 아니야? 중개한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대리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죠. 중개 보수 받아요. 이번에 차익 남겼으니까 3천만 남겼으니까 2천만 원 줘라. 아니 시할 게 이거 본인이 여기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편 물건을 팔아줬다 생각하면 2천만 원 받으면 되지. 중개 보수 적용이 없다고. 뭐는 대리 행위는 알고 받으시라고. 난 받아도 뭐 돌려주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 일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제일 달게 받는 게 이거 아니야? 배우자가 팔아주고 돈 받는 거 여기 제일 다른 맛 아니야?
밖에서 2천만 원 못 받아. 책 봅시다. 이래도 감흥이 없고 저래도 감흥이 없고.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합격의 요건은 뭡니까? 집중인데, 수업 시간 집중인데 쭉 꾸준히 가는 것이 합격의 제일 합격률이 높은 게 답이 뭐 방법은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가면 합격입니다. 그죠? 매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업 나오시는 게 답입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감흥만 좀 감흥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감흥인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안 졸리나? 졸리나? 월요일 날 중개사법에 당이라 생각하자. 공법이면 더 미친다 막. 등기법 같은 거 더 미친다. 시간표는 괜찮은 것 같아. 책 봅시다. 거기 167페이지 직접 거래 있죠. 직접 거래에서 중요한 말이 누구하고 하는 것이 직접 거래요? 1번 기업의 중개 의뢰인 및 셋째 줄 뒤에 중개 의뢰인에는 있나요? 소유자만 말한다. 넷째 줄 소유자 뒤에 뿐만 아니라 되어 있죠. 대리인 밑줄 다섯 번째 수임인도 중개 의뢰인이다. 그 다음 위원회 직접 거래한다는 말은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사 등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직접 거래 이에서 직접 거래란 밑줄 직접 거래란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로부터? 중개 의뢰인 괄호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 직접 거래이다. 그죠?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밑줄 나 친척 소유 부동산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부동산을 중개 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직접 거래했나요? 쌍방 대리했나요? 일방 대리니까 금정이 아니죠?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어요? 직접 거래하지 말아 할 때 거래는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법조문에서 의뢰인과 직접 매매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라고 딱 제한했나요? 직접 거래니까 손님하고 거래하게 되면 매도인이 가게 들어오면 내가 누가 되어서? 매수인이 가게 들어오면 내 명의 부동산 내가 매도인을 지금 안 되고 임대인 들어오면 내가 임차인 되면 안 되고 임차인 들어오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일체 거래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직접 거래요. 1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어떤 업을 금지하고 매매업만 금지하지 임대업은 금지이 아니죠. 직접 거래는 어쨌든 손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이어도 손님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예외가 없다. 표현이 모의고사 같은 문제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인지 아시겠죠?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는 행위 금정이 아니에요. 맞죠?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 임대차 나오면 또 X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매매는 아시니까 뒤에 임대차 정도 밑줄에 두시라고. 직접 거래 범위는 매매뿐만 아니고 임대차 전세권 설정기에 그게 우리한테 함정이에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자기 계약이 있나요? 둘째 줄 뒤에 민법이 있나요? 민법은 당사자 동의, 본인의 동의가 있으며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이 가능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죠? 네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한 행위 타이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이어도 누굴 통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이다.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미출하시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괄호 누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괄호 부동산 매수했죠. 매수 중개를 받은 괄호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이다. 아니다. 밑에 판례는 1번 판례는 길어서 아직 안 나왔고 2번 3번 체크하시고 방금 했습니다. 의뢰인 범위에는 누구까지 포함된다. 대리인 수임이 포함된다 그 말이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는 직접 거래이다이다. 아니다 그 판례입니다. 옆에 4번 판례가 최근 시험 나왔던 거 아닙니까? 첫째 줄에 직접 거래 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재의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죠. 직접 매매, 직접 임대차 계약한 것은 무효다. 그 정도로 무효로 돌릴 만큼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띈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효가 아니다 그 말이겠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경우 밑줄 의뢰인지가 급해서 직접 거래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버리면 무효가 되어 버리면 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직접 거래 행위 금지 규정은 뭐가 아니고 효력 규정이 아니고 뭐다? 단속 규정이다. 됐어요? 이번에 쌍방 대리는 둘째 줄 민법에서도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하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 허락 관계없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연의 첫째 줄 뒤에 당사자 일방만을 대리하는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3번 거래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 됐죠? 쉬웠다죠?